여러 가지 많은 언어들이 탄생했는데 그 탄생하게 된 과정, 또 시대적인 상황, 특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언어들을 나열하게 되는데, 근데 뭐 이걸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역사 부분은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디지털 컴퓨터 이전 시대, 50년대, 6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죠. 디지털 컴퓨터가 탄생하기 전에는 그때도 이제 찰흙판에 기원전이네요. 기원전 15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60진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시분초 개념. 그때도 부동소수점 실수 개념이 있었다고 하네요. 가감승제, 곱셈 나눗셈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은 없었죠. if문, 조건문 그런 개념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수식 계산만 필요했었지, 절차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 어떻게 하고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있었지만 이걸 우리가 현재 프로그래밍 하듯이 이런 필요성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유클리드라고 하는 학자는 기원전 300년에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기술했었네요.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근데 이 경우에 0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수 1. 뭐 특수한 경우에 반복은 있었지만 기원전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는데, 어쨌든 유클리드는 최대 공약수 알고리즘을 기술해서 역사적으로 언급되는 유명한 학자가 되었네요. 네. 1700년, 1792년, 1800년 이때 찰스 베비지라는 영국의 학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수학자였죠. 그러니까 수학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전자제품이 없었거든요. 반도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톱니바퀴가 시계가 돌아가듯이, 시계 한 바퀴 돌면 분침이 시침되듯이 한 바퀴 돌면은 10자리로 바뀌고, 또 그 10자리가 또 10번 돌면 100자리로 바뀌고, 이런 형태의 기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자 했었는데, 그 기계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 미분, 적분. 그래서 difference engine, difference라는 게 미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기계에 아주 복잡한 기계인 거죠. 참고로 얘기하면 중간에 생략된 것 같은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기계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파스칼. 철학자 파스칼.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아버지가 세무서에서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세무서에서 복잡한 계산할 일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어두컴컴한 데서 그 복잡한 계산하는 걸 보면서 이거 기계로 만들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을 파스칼이 했었어요. 근데 베비지는 그보다 훨씬 발전해서 미적분이 가능한 아주 복잡한 기계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 기계 이름을 애널리틱 엔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애널리틱 엔진은 현재의 디지털 컴퓨터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지 메모리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기능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었으니까. 반도체 트랜지스터 진공관이 생기면서부터 저장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기계만으로는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식 컴퓨터인데 현대의 폰 노이만 컴퓨터랑 가장 유사한 형태로 기계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평생을 이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글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을 때 아들한테 네가 좀 완성해 보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건 사실인지는 알 수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현재 컴퓨터와 비슷한 구조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도 가능했어요. 복잡한 미분 적분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래밍 할 전담 인력이 한 사람이 있었고요. 여기선 조수라고 표현을 했네요. 베비의 조수. 에이다 아우구스타라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최초 프로그래머인데 여성이네요. 성별은. 성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간에. 여기서 에이다 아우구스는 에이다 저기 아버지가 유명한 시인이라고 그러던데 시인의 딸 바이런 하여튼 뭐 딴 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에이다가 최초의 코딩을 했던 물론 이제 실제 실행할 수는 없지만 그 종이에다가 절차식으로 디퍼런스 엔진, 애널리틱 엔진에서 코딩을 했던 그런 1800년대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현재와 같은 디지털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한 것은 1940년대죠. 1940년대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암호 때문에 만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30년대에는 사실 컴퓨터가 등장한 건 아니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인 페이퍼워크로 컴퓨터 관련된 그런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쭈제라고 하는 사람의 플랜 칼큘러스, 튜링은 수학자인데 튜링 머신, 캘큘러스도 수학 쪽이죠. 처치라는 사람의 람다 캘큘러스라는 이런 수학하시던 분들이 컴퓨터 관련된 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했던 결과들을 보니까 나중에 후세에 우리가 봤더니 저게 컴퓨터의 전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에이켄의 마크 1은 실제 컴퓨터인데요. 이것도 초기의 컴퓨터, 매우 원시적인 컴퓨터죠. 최초의 컴퓨터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애니아크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의견이 분분해요. 애니아크가 최초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초기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 초기의 컴퓨터들 중에 하나가 마크 1도 거기에 속하고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역사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그런 컴퓨터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고급 언어가 필요하게 되었었는데요. 고급 언어들을 그 계보를 정리를 하면 최초의 고급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포트란 1. 포트란 1은 실제 사용은 별로 안 됐어요. 포트란 2로 발전했어도 그렇게까지 보편적으로 활용되진 않았었고요. 포트란 4에 이르러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코딩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죠. 포트란 77, 77년 버전, 포트란 90년 버전. 포트란은 40년대부터, 50년대네요. 50년대부터 90년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언어죠. 물론 이제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전기공학이라든지 공대 쪽에서 또 이제 슈퍼컴퓨터에서는 아직도 포트란을 기반으로 한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트란이 그 분야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팅에 왜 적합하냐? 슈퍼컴퓨팅은 매우 빠른 속도로 매우 많은 수학, 과학 연산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포트란은 과학 계산용으로 개발되었고 매우 빠른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그 슈퍼컴퓨팅 분야에서는 포트란 90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매우 빨리 순간순간 계산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리얼타임 시스템 그런 쪽에 적합하게 남아있는 거고요.
포트란부터 시작해서 알골, 파스칼, 모듈라 이런 계통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시뮬라하고 스몰톡 이쪽 객체지향, C++ 자바로 연결돼야 될 텐데 자바 객체지향 라인이 있고요. C 언어 계통, 시스템 소프트웨어, CPL, BCPL, BC라는 언어에서 C++이 저기 스몰톡하고 만나서 자바로 연결되는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함수형 언어 리습이 탄생해서 스킴 또는 ML, 커먼 리습 쪽 계보가 있고요. 스노볼은 그 문자열 처리 언어인데 독자적이네요. 프롤로그 논리형 언어도 독자적이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그 가치가 있는 이 조금 특징적이면서 많이 사용되었던 의미가 있는 그런 언어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통도입니다. 50년대에는 이제 그 언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텐데 50년대 초반에는 처음엔 기계어 어셈블리어를 사용했었죠. 니모닉 코드라고도 했었죠. 니모닉 기억하기 쉬운 50년대 중반부터 고급 언어 포트란이 발생했고요. 50년대 54년 57년 베커스에 의해서 포트란 77, 90년 이렇게 계속 이때 이제 포트란에는 배열, 반복 구조, 분기문, 조건문, 부프로그램, 함수 프로시저 이런 기능들이 사실상 처음 등장했고 그 기능들이 후속 언어에서도 계속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계산용으로 포트란이 상업용, 비즈니스용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코볼이 등장하게 됐었죠. 그리고 포트란, 코볼 양쪽이었거든요. 복잡한 과학계산용 포트란, 비즈니스용, 은행에 예적금, 입출금하는 이적에서는 간단한 상업용 또는 월마트, 이마트에 간단한 처리하는 이런 상업용하고 복잡한 과학계산 나눠졌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프로그래밍하기 편한 유지 관리하기 편하고 디버깅도 편하고 코딩하는 사람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입장에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해서 그 알고리즘 중심으로 언어를 다시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포트란하고 코볼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 어셈블리어를 추상화만 했거든요. 추상화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거냐라는 이 부분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텀업,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런 수준에 생각했던 걸 거꾸로 탑다운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 언어로 효율적으로 빨리 표현하고 코딩을 빨리 하고 이런 관점에서 등장한 언어가 알골이에요. 네, 알골 58도 있는데 연도를 붙여서 알골 60이 60년대 버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죠. 알골 60은 그 이후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다른 그 명령형 언어들 수천 개의 언어들이 알골 60으로부터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골 60은 그 당시에 컴퓨팅 환경, 하드웨어 환경에서는 컴파일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텀업이 아니라 기계어 어셈블리어로부터 고급 언어가 아니고 사람 머리로부터 아래쪽으로 탑다운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드웨어를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자라고 언어의 기능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시의 하드웨어 환경, 메인 메모리가 적고 CPU가 느리고 이런 환경에서
컴파일러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상용화, 컴파일러로 이렇게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론적인 고급 언어라고 볼 수 있고 그 후속 언어들은 이제 알골 60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하드웨어 환경에 적합하게 언어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리습 함수형 언어 여러 번 언급했었네요. 리습이나 APL은 주로 수학에서 배열 처리, 행렬, 매트릭스 처리에 적합한 이런 언어들도 5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었죠. 또 코볼은 얘기를 했고요. 코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레코드 구조예요. C 언어의 구조체가 레코드죠. 근데 레코드가 조금 색다른 레코드예요. 나중에 자료형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알골 60 방금 얘기했는데요. 알골 60은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네요. 알고리즘을 가장 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 목적으로 고안되었던 언어인데요. 일단 포맷이 프리 포맷이네요. 프리 포맷 차이점은 포트라는 경우에 포맷이 너무 엄격했어요. 딱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딱딱한 거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조적 명령이 발생했어요. if then else, for문, if문, 스위치문, 이 구조적이죠. 이 구조적인 특징이 알골에서 시작됐어요. 그 전에 언어들, 포트란, 코볼, 얘네들은 구조적인 문장이 있더라도 매우 원시적이에요. 근데 구조적인 틀을 잘 갖춘 게 알골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begin and block, C 언어나 자바에서는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한 묶음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들, 블록 구조 개념도 알골에서 시작을 했고요. 변수의 타입 선언이라든지 recursion,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각 기능들이 대부분 알골에서 출발한 게 많아요. 스택 기반, 런타임 스택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런타임 스택 개념이 알골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전에 포트란 코볼 시대에는 런타임 스택 개념이 없었어요. 블록 개념도 없었고요. 블록하고 스택은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술할 때 BNF 형식을 사용한 언어이기도 하고요. 리습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는 할 텐데요. 자료 구조가 하나예요. 데이터 타입. 여러분들 데이터 타입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인트차 플로우트, 배열, 구조체, 포인터, 레퍼런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리습에 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as expression이 자료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명령형 언어에서 기본 자료 구조, 인트자 플로우트, 그 다음에 구조적인 거, 배열 레코드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색다르죠?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개념도 아마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를 그냥 마구 쓰다가 부족하면 다시 수집해서 쓰는 좀 색다른 형태죠. 리커전은 뭐 다른 데서 나왔을 거고요. 이게 50년대에 출현했던 언어들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60년대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처럼 보이죠? 바벨탑? 프로그래밍 언어의 바벨탑이라고 유명한 그림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렇게 벽돌 하나씩 쌓인 것처럼 벽돌 하나가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라고 한다면 이놈들만 다 모아놔도 바벨탑만큼 많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언어들이 60년대에 탄생을 했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PL1이 있는데요. PL1은 아까 1장 연습 문제에서 여러 가지 영역의 프로그래밍을 언어를 하나로 다 하면 안 되냐.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이든 자바, 자바스크립트, 웹이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C++이든 이거 다 하나의 언어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60년대에 관련된 학자들이 IBM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IBM 사람들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자. 그 결과로 탄생한 게 PL1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포트란 커버, 알골 등의 장점을 모두 수용해서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요. IBM이 막강한 지원을 했었고요. 문제는 너무 많은 기능이 하나의 언어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컴파일러 크기가 너무 커요. 컴파일러가 너무 크면 메인 메모리가 매우 비쌌죠. 용량도 작고. 컴파일러 하나 다 올라오고 나면 딴 일을 못해요. 그럼 비현실적이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크기가 너무 크고 컴파일러 개발이 어렵다. 실행 효율도 안 좋아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배우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신뢰성이 저하되는 이런 언어를 설계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단점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성공하지를 못했죠. 알골이 58년도에 시작해서 알골 58, 알골 60에 이어서 어느 정도 모양을 잘 갖췄고요. 알골 60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68년 알골 68이에요. 그래서 알골에서 다른 언어의 여러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인, 물론 알골 68도 실제로 개발자들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컴파일러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언어이죠. 특징 중에 하나는 직교성이라고 했네요. 이건 다음 3장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특징이 디자인 일관성, 실행 환경 등이 우수하다고 하고요. 하여튼 컴파일러 구현하기 어려워서 실제 활용은 안 된 그런 언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60년대 대표적인 언어들이 스노볼, 아까 얘기했었죠? 문자열 처리용 시뮬라 67, 시뮬레이션용 언어인데요. 목적이 여기서 객체 지향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뮬레이션은 이게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국방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 쏘아 올리고 미사일이 큰 거 작은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장거리 단거리.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중전에서 미사일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걸 이제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이걸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요. 무기 개발할 때. 그럼 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데 기존의 언어들은 그 시뮬레이션용이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언어를 고안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특징이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들이 속성들이 공통된 게 대부분이에요. 한 7, 80% 이상. 그 다음에 다른 게 조금 일부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응용 목적에 적합한 걸 해보니까 클래스, 오브젝트였던 거죠. 베이스 클래스, 베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달라지는 것은 이걸 상속받아서 조금 수정,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한 건 추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시뮬러 67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언어의 클래스 개념이 처음 도입된 거고요.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70년대에는 간결성, 추상화 등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스칼, C 언어. 그러니까 60년대에는 기능이 막 이 기능 저 기능 이렇게 막 확장하던 시대예요. 컴퓨터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해서 PL1 같은 경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언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을 막 넣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게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 기능에 치여서 더 단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거꾸로 다시 단순해져요. 70년대 언어들은. 그 대표적인 언어가 C 언어하고 파스칼이었죠. C 언어는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울 때는 복잡한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이제 C 언어를 배우는 관점에서 C 언어가 매우 이렇게 크리티컬한 것들이 많아서 이거 돼야 되는데 컴파일 에러 나고 세그멘테이션 폴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언어 자체만 보면 매우 심플한 언어예요. 다른 언어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만 든다면 C 언어의 데이터 타입에 문자형 차 타입 이 문자형 아니에요. 정수 타입이에요. 8비트 정수죠. 그래서 문자 촤라고 쓰긴 하지만 그건 약간 그 속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8비트 전수, 인트는 16비트 전수, 촤는 8비트 전수. 즉 문자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형 변수를 하나 정의해서 촤, C는 정수를 어사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문자형이라면 문자만 어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문자형 그러면 영문자 기준으로 한다면 A, B, C, D 대문자, 소문자, 문장부호, 콤마, 마침표, 괄호 이 문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C 언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를 0부터 255까지 8비트 정수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문자를 작은 따옴표 A라고 쓸 수 있게끔만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매우 심플해요. 그러니까 C 언어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C 언어를 다른 언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언어 자체는 매우 간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다음에 또 하게 될 텐데요. 파스칼이라는 언어는 이제 교육용 언어로 탄생했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용 언어로서 적합한 게 지금은 파이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파스칼은 사용하진 않죠. 80년대에는 통합과 새로운 방향 에이다가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이다는 PL1이랑 비슷해요. PL1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언어로 하자. IBM에서 시도를 했었죠. 에이다는 미 국방성에서 시도를 했어요. 미 국방성에서 주로 우주산업, 달, 화성, 스페이스 셔틀 하면서 매우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하는데 영역이 다르거든요. 영역이 다른 부분을 자기네들만 영역에서 코딩을 했다가 그걸 다 가져와서 인티그레이션, 통합해서 하나의 그 스페이스 셔틀을 쏘아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각자 팀들은 자기네들이 문제 영역에 맞는 적합한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티그레이션 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하나의 언어를 만들자. 미국 방송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게 하여튼 IBM의 PL1 하고 미국 방송의 에이다
하고 같은 목적이에요. 근데 또 같은 이유 때문에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방대해서 컴파일러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PC에서는 돌아가지도 않아. PL1. 그래서 Ada의 경우에는 그래도 PC용도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구현하기 어려운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 기능을 빼고 그렇지 않은 기능들만 해서 구현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다음에 리스베 후속으로 스킴, ML 등이 등장했고요. 프롤로그가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 언어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네요. Ada는 추상화, 디자인 섬세하고 복잡 방대하다는 제2의 PL1 그렇게 되었고요. 모듈라 2라는 언어도 있었고요. 스킴, ML, 함수형 언어들이 80년대에 조금 활발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프롤로그니 집합론을 프로그래머로 만든 셋L. 아까 배열, 행렬 중심의 APL 얘기했었죠. 수학 목적에. 여기서는 집합, 수학의 집합 부분을 프로그래밍이 편한 셋L이라는 언어도 있고요. 스몰톡은 객체지향 언어, 그러니까 시뮬라 67, 시뮬라 언어가 객체지향 클래스 부분이었다고 했는데 스몰톡도 객체지향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에요. 시뮬라 언어는 시뮬레이션용이라고 그랬었죠. 스몰톡은 그림 운영 체제예요. 요즘 그림 운영 체제가 다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림 운영 체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네모예요. 이 지금 파워포인트, PDF도 네모, 워드 프로세서도 네모. 맨 위에 메뉴들 쭉 있고 팝업 메뉴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아래 한글의 네모 화면이나 MS 엑셀의 네모 화면이나 웹 브라우저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각각이 오브젝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운영 체제를 개발할 때 오브젝트 개념이 객체적 개념이 매우 유용했었던 거고요. 그림 운영 체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가 스몰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몰톡과 시뮬라 언어가 객체적 언어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고요. C++, 애플 이런 언어들이 있었고요. 90년대에는 월드와이드 웹 시대네요. HTML, Java, 자바스크립트, PHP, ASP 이런 언어들이 등장했고요. 특히 Java. Java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